상세 페이지에는 사실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폰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네. 이 폰트 역시 저작권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 폰트를 쓰기 위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폰트 파일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게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폰트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인 정의가 글자체란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글자체 자체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저작권이 없다라고 사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말장난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폰트가 있어요. 내가 그걸 쓰고 싶은데 이 폰트를 쓰려면은 돈을 뭐 한 5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500만 원을 내고 쓰고 싶진 않은데, 그쵸.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내가 손으로 똑같이 따라서 그리면 돼요. 손으로? 네. 어떻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거죠. 그냥 그 폰트를 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제가 말장난했던 이유가 네네네. 그냥 그 폰트 자체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그리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폰트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글자체를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파일이 저작권이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어떤 누군가의 유료 폰트 파일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 게 복제거든요. 서버에서 내 컴퓨터에 복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작권 위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폰트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파일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실 폰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파악하기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즘은 좀 다행인 게 굉장히 이쁜 폰트들이 정말로 무료로 풀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또 폰트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무료와 유료 여부에 대한 것들이 그 라이센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유료인데 해외에서는 무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네,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의도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 배포하는 폰트들은 네네. 거의 대부분 다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무료로? 무료로 상업적으로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좋은 폰트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쁜 폰트들은 다 유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폰트 파일들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도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은 좀 잘 알려져 있는 무료 폰트들 위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좀 유명 폰트들 위주로 무료 폰트 확실한 걸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건 무료다. 근데 이익적으로 쓰는 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런 괴로워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본인의 블로그 정도? 사람들이 제가 항상 이 질문하면은 거의 네네. 팀장님이랑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우리 블로그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블로그는 당연히 나 혼자 쓰니까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외부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업적 공간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블로그로 마케팅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 공간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쓴다고 그게 내 개인적 사용이 아니고요. 개인적 사용이 되려면은 비공개 글로 나만 보게 해야 돼요. 나만 보게 써야 돼요.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 누군가가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쓰는 건 다 상업적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정말로 나만의 일기장, 아무도 못 보게 정말 비공개로 나만 쓰는 것 정도는 이제 개인적인 소장이니까 그 정도는 정말 개인적 사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SNS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부에 접속이 되는 거라서 그냥 상업 공간이에요. 상업 공간. 여러분들 마케팅하는 공간은 다 상업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것들도 다 위험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네네.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역시 그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블로그에다가 내가 그냥 일기처럼 비영리로 쓴다고 네네. 하더라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폰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요즘에 유행어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인기 짤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거를 내 상품에도 조금 약간 같이 녹여내시는 그런 센스 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작권에 해당될까요?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유행어, 뭐 짤 네.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일단 유행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짧은 문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짧은 문구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보통 저작권 인정이 안 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유행어들은 그 자체는 사실 저작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미지 짤 같은 거 아니면 GIF 같은 거 이제 많이들 네네네. 돌아다니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이미지의 계열이기 때문에 원래 저작권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짤로도 역시 저작권 분쟁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짤은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많고 네네. 워낙 다방면에 너무 많은 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저작권자가 누군지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람마저도 이거를 누군가한테 문제를 삼기도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짤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을 겁니다. 예, 인정이 될 건데 이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약간 이 정도가 일단은 정답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냥 매뉴얼 어쨌든 원칙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짤은 저작권이 있습니다라고 일단 제가 일단 안내는 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유행어는 저작권이 아닌 쪽에 속하고 짧은 문구니까 그리고 짤은 사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파일이긴 하다. 요 정도로 저희가 알고 그렇죠. 있으면 될까요? 아, 정확합니다. 네. 좋은 정보였고요. 약간 이런 사실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위탁 상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나요? 네,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탁을 허락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으로 딱 어떤 부분만 허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브랜드의 제품을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뭐 이게 이제 위탁으로 판매가 이제 되게끔 올라와 있다고 했을 때 네네. 그 허용된 범주 안에 있는 이미지 정도만 사실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같은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이 브랜드 위탁 판매 이 제품 하나를 딱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제품을 뭐 가져다 판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제품에 다른 이미지, 허용되지 않은 그 홈페이지, 브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다른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들은 사실 아마 라이센스란 이런 허용 범위를 넘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왜냐면은 이게 왜 고민이냐면은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똑같은 이미지를 쓴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기가 차별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를 자꾸 원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그냥 이제 원래 홈페이지에 있는 다른 대표 이미지나 썸네일을 가져올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그 회사의 브랜드이긴 한데 모델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그런 경우는 괜찮나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미지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와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으면은 무단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는 다 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 저작권법의 세계는 약간 어렵고 뭔가 주의를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세계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작권이 사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가 권리가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미지를 차라리 내가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어서 돈 주고 이제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여기서 내가 그냥 갖다 쓰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허용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결과 그럼 네.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네. 쓰겠다 이제 이렇게 그쵸. 해서 이제 우리가 스톡 이미지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스톡 사이트들이 몇 네.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게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매달 얼마씩 내면은 그 이미지들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낼 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등급이 있어요. 회원 등급이. 그쵸. 예, 그래서 네. 내가 뭐 10,000원을 냈을 때랑 50,000원을 냈을 때랑 쓸 수 있는 이미지도 다르고요. 이미지의 범위도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이미지를 가져와서 어떤 그 뭐 상세 페이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했는데 네. 이거를 똑같이 페이스북에도 올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돈을 냈던 거는 네. 홈페이지의 사용에 대한 것만 허락이 되는 돈 가격이었고 SNS에 사용되는 것들은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SNS 같은 페이스북에 쓰려면은 더 비싼 걸 구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게 많이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이제 그 회사마다 정책이 다른 거라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런 스톡 사이트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쓸 때도 반드시
이 내가 지불한 금액에 허용된 허락 범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용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모르면은 그냥 그 사이트에 문의하면 알려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확인하고 쓰는 것도 조금 더 좀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 혹시 추가로 만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가 어쨌든 결제를 한 사이트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범위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후에 사용하시는 것도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이제 상품은 있어요. 상품은 이제 뭐 브랜드 제품이거나 이거 상품은 허가는 받았는데 여기에 저를 모델로 쓰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섞어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왜냐면 모델을 못 쓰니까 이렇게 될 때는 뭐 저작권을 이제 뭔가 손상시키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은 일단은 완성되어 있는 누군가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썼냐 안 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찍어가지고 내 이미지를 쓰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섞어서 네, 섞어서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원래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변형을 하면 안 되게끔 만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변형도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르고 막 붙이고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상세 페이지에 나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에 네네. 합성을 한다든지 네네네. 만약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미지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쵸,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냥 원래 허락받은 이미지는 그대로 쓰되 그냥 내 것만 마지막에 뭐 붙인다든지 네. 뭐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한데 조금 더 좀 이렇게 나중에 사례를 좀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려볼게요. 상세 페이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썸네일을 많이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썸네일을 이제 상세 페이지에 있는 다른 이미지로 변형을 시켜서 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이렇게 어쨌든 상세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변형이나 사용이나 이런 거에 속하진 않나요? 사실은 속하죠. 왜냐면은 원래 이미지를 자른 거니까. 네, 원래는 속하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허락을 할 때는 그 이미지 사용에 대한 부분도 아마 대부분 다 허락을 할 거예요. 공급사 쪽에서. 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대부분 다 안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원래 이런 통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걸 자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집이죠. 네. 정말 제한적인 게 오늘 참 다 듣는데 너무 제한이 많아서 맞아요.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알고 있으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확인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저작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변리사님 어떠셨나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할 때나 설명을 드릴 때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약간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네네. 그런 이유는 뭐 아까 제가 그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이거 실제로 실무하는 전문가들도 되게 어렵고요. 이게 진짜로 저작권이 있는 건지 누구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저작권, 특히나 이미지 좀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한 번쯤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체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저작권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알찬 정보였고요. 저희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